시대가 변해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온 그들.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내 가족과 함께 우리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일일 텐데요. 그러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뭘까요? 바로 안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안보의 가치를 되새겨봐야 하는 걸까요?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을 추격하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떠오르는 군사 강국 중국. 중국은 얼마 전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언으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는 일본도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공식 표명하며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어떨까?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과 군부교체를 통해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한 북한은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최근에는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할까? 지금 동북아는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 심화는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불러와 지역 내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확고한 안보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건국 60여 년 만에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 춤과 노래로 세계 젊은이들을 매료시킨 문화 강국. 그러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릴지 모를 위협과 도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 방법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른바 비대칭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 대표적인 비대칭 위협으로 꼽을 수 있는 핵 위협, 최대 5,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생화학 무기, 4,800여 문에 이르는 장사정포 등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디도스 공격,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공격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안보 위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 무인기도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다. 소형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 등을 탑재하여 테러나 공격용 무기로 이용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은 국가기관 전산망, 에너지, 전기, 원자력, 그리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마비시키고 각종 테러를 도발하는 등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행복의 조건 1순위로 건강을 뽑지 않을까 싶네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척도가 건강이듯이 우리 사회의 기본은 안전이고 국가의 존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안보입니다. 안보라는 울타리가 튼튼하고 굳건할 때 국민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안보 위기는 군사적 위협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더욱 다양하고 진화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지진, 홍수, 쓰나미,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이 가스 폭발, 건물 붕괴, 강화,
화재 사고 등 사회 재난, 이른바 포괄적 안보 위협이 그것이다. 지난 4월 16일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이와 같은 사회 재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자연 재난도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다. 대형 태풍과 대지진 등은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는 물론 수백 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다. 대한민국을 슬픔 속에 빠뜨린 여러 재난 사고는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를 남겼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안전교육 대신 국민과 함께하는 철저한 안전교육과 대응훈련만이 유일한 대비책일 것이다. 7시 찾아오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훈련.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도 그중 하나다. 을지연습은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우리나라의 비상대비 계획을 보완하고 비상시 대응 능력을 숙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과 전시 비상식량 등 구호물자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및 사이버 공격을 대비한 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 기반시설 보호에 역점을 두고 훈련하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별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초동조치 대응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을지연습은 국가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법이자 기회입니다.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하게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을지연습 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군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응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5월 28일 도곡역 지하철 열차 화재 시 위기 대응법을 숙지한 영무원과 이를 도운 시민들의 노력으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평소 안전사고는 물론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 시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대피소 위치, 안전한 행동 요령과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잘 숙지하고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 숙달한다면 만일의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을지연습이 이뤄지려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천하, 수안, 망전, 필위.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뜻인데요. 국가적 위기 이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국가 안보의 최상의 대비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평화로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한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